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풍수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만설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풍수 만설 주제는 어느 여인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스토킹도 이런 스토킹이 다 있나? 참 운명이 기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시작을 또 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강의 주제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와 풍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난 7월 3일 4일을 아시아의 그 160여 명이 모여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미래 삶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모색을 하는 그런 모임이죠. 이런 모임을 갖고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죠. 저도 운명 연구가로서 어떻게 미래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다 원론적인 얘기했습니다. 실망이 많았죠.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거기 아시안 컨퍼런스 리더십의 발표자로 강연자로 나섰다면 아마도 지금 세계에서 대환영을 받고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톱 뉴스가 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에게 강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인류의 먹거리란 말입니다. 인류 미래 삶이란 말입니다. 풍수지리학은 바로 미래 예측학 아닙니까? 풍수지리로 인해서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풍수지리로 현재 이렇게 하면 미래에 어떤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가 발생된 후에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 사실을 자연에서 저는 밝혀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계속 주창을 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했다면 아마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연구는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제가 아쉬워했던 거죠. 이런 일반 방송이나 일반 강의라든가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역시 제가 지금 이 풍수만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행사에 가서 말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어느 여인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을 본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우연하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남달리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그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숙자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상당히 어려운境遇에 있고 또 기업이 보면 어렵게 되고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본 결과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연의 원리대로만 보면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남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참 그만한 자연의 영향, 풍수지리학의 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것이고 또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그 결국은 풍수지리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어느 여인의 지금 나이로는 62세입니다. 62세시고 많은 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남자가 스토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토킹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약을 먹여서 마취제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먹여서 성폭행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 가도 쫓아다니고, 또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근교에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직장에 저 사장한테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여자가 나쁜 여자다 뭐 이렇게 해서 건드리질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통통하고 아주 이쁘장해요. 예뻐요. 여성스럽고 아주 생글생글 이렇게 웃는 모습도 참 예쁘고, 그러니까 저렇게 스토킹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지겨우니까 그게 아마 이제 이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인 것까지도 알고 그 위층에서 또 그 남자가 살더라는 겁니다. 위층에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어, 쫓아다닌 거죠. 위층에 가서 쫓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알고 아들도 알고 딸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막히니까 이제 경찰서에다 고소했을 거 아닙니까? 고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스토킹을 한다. 그런데 스토킹 했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사진이라도 찍었다든가 둘이 무슨 뭐 어떤 짓을 했다든가 그런 쫓아다녔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접수시켰지만 그 경찰에서도 무조건 뭐 얘기만 듣고 바로 뭐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뭐 지나가면은 뭐 돌도 던지고, 심지어 정말 누구 앞이고 뭐고 관계없이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성이 된 거예요. 이 여성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려니 또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는 그래라. 나는 내 정신만 올바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한동안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그때 그냥 예사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거가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그 지겨워 죽겠다. 응?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민찬 선생이 이런 운명을 연구하고 또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준다. 아주 정확하게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또 지난날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 얘기는 다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그 남자는 그래 저 여성한테 물론 그 남자도 이게 들어보면 정신병이죠. 정말 어떻게 집요하게 자기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남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정신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 경찰서에다가 또 고발을 또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수단이 좋다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그 높은 사람을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친분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궁화가 두 개래요. 무궁화가 두 개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찰서다 고세도 그 전화로 다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무마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검찰청에다 해보지 그랬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야, 이거 정말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무 좀 적어서 저는 운영 연구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관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주머니 그 사주팔자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걸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니 내가 그런 병을 병적이라면 병을 내 고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주를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정말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그 무슨 팔자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 팔자에 그 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이라는 거는 죽음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일에 파괴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에 아주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구속도 될 수 있고 그 살이라는 게 있으면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살이 많아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5년 아니면 10년, 길어야 20년. 그러니까 그 살이 많으면 두세 가지 있는 사람은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살이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살은 무슨 살이냐면은 기문관살이 있었습니다. 사주팔자에. 기문관살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드나드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개강살이라고 했어요. 개강살. 개강살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 거. 싸워서 이기려고 만드는 거. 양보가 없는 거죠. 이 개강살이 있으면은요, 그 고집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해요. 그 끝내 그 사람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강살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뭐냐면 백호살 있죠. 백호살. 백호살이 뭐냐면 옛날에 백호라 그러면 호랑이에 물어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호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교통사고, 갑자기 어떤 변을 당하는 거. 백홀살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그런 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백홀살이 두 개가 있어요, 살이. 그런데다 네 번째는 뭐냐면 원진살이 있어요, 원진살. 원진살이라는 뭐냐? 짜증나는 거. 응?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어떤 일에 계속 짜증이 많이 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본인이 백호살이 원진살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괴로워요.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살게 되니까 괴롭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몹시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충살이 있어요. 충살. 충살은 뭐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재물도 부딪히고 이혼하는 것도 부딪혀서 이혼하게 되고 자식하고도 싸움을 자주 한다든가 화목하지가 못해. 계속 어떤 일에 부딪히니까 이런 그 살이 있다는 거는 이 충살이 있다는 거예요. 몹시 나쁜 일입니다. 저도 38살까지 5년간 충살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이 저도 다 망했습니다. 정말 그런 우연하게 자꾸 막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나이에 사업이라고 좀 했었는데
괜히 어떤 불미스러운 직원들이 뭐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때 저도 교도소 갔었잖아요. 음? 저도 그때 그 충살이 있을 때에 잘못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커지더라고. 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청소사업소를 했습니다. 평택에서.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청소사업을 할 때인데 우리 그 청소사업이라는 건 분뇨차도 있지 않습니까? 똥 푸는 차. 이 차 우리 기사들이 어느 공장에 그 폐수를 펐어요. 근데 그 공장이 식품 공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정말 이런 어, 뭐야 독성 있는 폐수가 아니고 식품 폐수니까 이걸 폐수라고 생각 안 한 거 그냥 푼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우리 운전기사를 오라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저니까 오라 그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식품 폐수가 무슨 죄인가 안 갔어요. 계속 오라 검찰청에서 오라는 제가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괘씸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야. 저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찝차 두 대로 다 해가지고 그때 34살 때인가 봐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도망 다녔죠. 사무실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도 쫓아다니고 낮에도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니까 자기네가 구속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건 구속 사유도 안 된다 이거예요. 구속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했죠. 그리고 검찰에 가서 저기를 진술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냥 그날로 바로 그냥 저를 구속시키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괘씸죄 아닙니까? 제가 그때 충살했을 때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구속이 됐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오라고 그랬어요. 당신 왜 나를 구속 안 시키는 조건으로 당신을 선임해서 했는데 왜 내가 구속되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뭐 뭐야 뭐 무슨지 뭐라 그러죠? 어,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적부심 적부심으로 해서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속된 말로 팔자에 없는 그 교도소 11일간 예? 11일간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그 교도소 들어가니까 정말 닭할 때가 아니야. 정관전 대통령을 떠나 여러분은 가시 마십시오. 절대 갈 때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열 하루 동안 있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선임자들이 그냥 그 나이 어린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걸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차관 제가 충살했을 적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충살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또 그 충살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살 있어. 파살은 뭐냐? 또 파헤치는 거예요. 뭐든지 본인이 이렇게 파헤쳐. 그런데 되는 노릇이 없지. 거기다가 형살이 있어. 형살. 형살이 뭐야? 갇히는 거죠. 옥에 갇히는 거. 그런 게 있죠. 또 여덟 번째 뭐냐? 역마살 있어. 역마살은 또 조용히 못 살아. 여성스럽게 집에서만 이렇게 여조숙녀를 못 살아. 여자라도 돌아다녀야 돼. 역마살 있는 사람은 팔자도 쉬어요. 왜? 자기가 벌어먹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 여인을 보니까 글쎄 이렇게 살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기구한 운명이었죠.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스토킹의 진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15년간 그 괴롭혔던 그 스토킹이 가짜였다는 거죠. 없는 스토킹이 자기 정신에 자기 스스로가 스토킹을 만들어낸 겁니다. 참 스토킹이라는 건 전 여러 번 얘기 들어봤지만 정말 이 사주팔자에서 밝혀진다니까요. 안쓰럽더라고 이제 그 여인의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본인 정신으로 그렇게 정신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자기 정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스토킹 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스토킹이 아니다. 본인의 기문간살이라든가 이런 그 살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자가 분명히 여기 와가지고 이 원장님을 이미 다 말로 아마 점심이라도 이게 대접하면서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그 남자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뭐라 그랬냐면 아주머니, 그러면 아주머니가 과거의 일을 다 생각하듯이 다 납니까? 생각납니까? 난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주머니가 66세부터는 이런 스토킹이 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 아들 다 등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기도 어렵죠. 남들이 다 아주머니를 못되게 굴고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됐고 했는데 66세부터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아주머니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남편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아들, 딸하고도 그렇게 되고 또 돈도 모아지게 되고 이런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그때 가면은 생각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쏠깃하게 듣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요. 지금 아주머니가 나한테 내가 한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때 되면 모든 정신은 정상적으로 돼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하면서 가족이 더 화목하게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20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이제 돈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이제 미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만 이제 65세부터 좋아지는데 66세부터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64세까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제가 그렇게 장담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운명은 80%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 없이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결정된 운명을 그 결정된 대로 80%가 영향을 받고 살아. 그러면 80%의 영향이니까 대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다. 팔자는 어쩔 수 없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아주머니가 조금 좀 부드럽게 사시려면 정신병원에 가세요. 정신병원에 가셔가지고 정신병원 약 있죠, 약.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신경안정제를 먹고 많이 그 안정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 정신병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신병자 아니래요. 과거의 얘기 물어보라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정신병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내 얘기를 부정할 만큼 좋은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한테 조금만 나쁜 얘기하면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들어온 거죠. 이것은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그 팔자에 그 살이라는 게 8가지가 있으니 그 사람은 운명이 얼마나 딱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거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행복하게 태어난 분들, 좋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거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상위 1%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고통과 불행과 어떠한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물론 뭐 이건희 회장이라고 없었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 시대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좀 조금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거로다가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정신병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사회가 어려움이 따르면 역시 그 영향은 나한테도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은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어느 여인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이었죠. 이거 보이지 않았잖아요. 스토킹이었고요. 이와 같이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리고 운명을 잘 타고나게 하는 것은 풍수지리학이다. 풍수지리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미래에 보장됐다. 행복이 보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